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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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절대 영감의 작가님이신 김상경 소장님이 나와 계세요. 자, 목소리도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이 멋진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소개를 게스트분이 직접 해주실 겁니다. 두 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방방곡곡 도서관장 김상경입니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제가 닉네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는 전국 기업에 한 120개 정도 사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사내 도서관 아웃소싱 전문 기업 BGM북 독서문화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퇴직한 아시아나항공에서 주로 했던 조종사나 승무원 대상 후배들에게 꿈이나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절대영감 책을 쓰고 자기경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사실은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돌아보지 않잖아요. 잘 싫어하고. 그래서 안 돌아보는군요. 별로 기억이.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승무원들 면접관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걸 사업을 하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와요. 부모님들이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뭐 그래서 또 주변에 저한테 충고하는 분들도 왜 그걸 안 하냐. 전문성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좀 이제 그쪽에 특강이라든가 개인 컨설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 컨설팅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되게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동아줄 잡는 기분일 것 그러니까 아마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긴장감도 줄여주고 네. 그렇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자, 승무원의 꿈을 갖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나이에서 안 되겠죠? 그렇죠. 2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 안 해줘서 너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행인 게 키 네.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꿈을 그냥 꾸지 우리 않았어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모는 되지만 저는 제 키에 만족합니다. 네. 예전에 처음 승무원들이 비행기가 낮을 때는 네. 키가 오히려 큰 게 제한이었다고 들었었는데 그때가 좋았을 텐데. 네. 엄마도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그러셨어요. 감사하고 네. 환영합니다.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그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꿈 또 독서 전도사 이런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어서 14편에 비슷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고윤지 대표님. 예, 그녀의 독서 모임이 알고 아, 싶다. 네네. 아니 그때는 사실 그녀의 독서 모임 아무 느낌 없었는데 네.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그녀라고 하시니까 되게 애틋하고. 우리 집사람 이거 들으면 네, 고은지 대표님하고 김상경 대표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네. 제목까지 외우셨군요. 네. 이제 여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쭉 제 아. 지인들도 몇 분이 팟캐스트를 네, 하고 맞아요. 계세요.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가서 들어봤죠. 쭉. 아. 그래서 이제 딱 눈에 띕니다. 그게 워낙 네. 제가 독서에 이렇게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관심사인 주제를 듣게 네. 되시는군요. 사실은 저도 아시아나 있을 때 후배들이 왜 네.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고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음. 제가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명함을 내밀 수 없게. 6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는 게 진짜 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분 대단하신 분의 네. 에너지가.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뭐 특히 그 기억에 남는 게 카톡인가 SNS로 네, 네, 온라인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 하고 한다는 게 계세요. 저한테 예. 되게 기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엄마들이 사실 아이 핑계대고 안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이가 어리니까 오프라인 독서모임을 못 나가는 엄마들을 위해서 계실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유가 그런 분들 도와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음. 기발하면서도 또 굉장히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한국인들이 독서에 대한 핑계 굉장히 아 많습니다. 맞죠. 예. 네 원래 하고 싶은 일에는 예. 네, 목적이 보이고 네.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까 잠깐 소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아시안에 재직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예. 지금 이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또 독서 연구소 소장님으로도 계신데 그때와 지금 활동의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현재 신분을 완전한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서문화연구소 소장 BGM북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프랜서라는 문득 이걸 준비하면서 네. 프리랜서보다는 하프랜서라는 용어를 만들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반 정도는 그쪽에 제 시간 그렇구나. 자원이 투입이 되고 있고 고정급여를 받고 있고요. 네. 반 정도는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드림 플래닛이라는 교육 출판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어. 간혹은 또 승무원학 가서 학점 강의하다 보면 교수가 되기도 하고 해서 이게 대기업에 있다 나오니까 신분이 직함이 되게 여러 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헷갈립니다. 누구는 소장님, 작가님, 교수님 이러다 네. 보니까 그래서 완전한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하잖아요. 신분에 대해서 네네. 외부에 강의 나가는 것도 다 통제하거든요. 아. 제가 그 규정을 담당했었거든요. 네. 나가려면 잘하시겠네요. 네, 본인 팀장의 승인을 받고 인재개발팀의 합의를 받아야 돈 받는 강의를 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그렇구나.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외부의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제일 좋은 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야. 프리랜서의 가장 베스트 자유감이 아닐까. 사실은 그 직장 다닐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무교동에 가면 회사 이름 얘기해도 괜찮겠죠? 괜찮. 코롱 그 사옥이 있는데 1층에 네. 스타벅스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근무할 때 아침 일찍 아시아나가 8시 출근이거든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 가는데 내가 저 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즐기고 싶다는 생각 버킷리스트처럼 아 버킷리스트에. 네, 할 수가 없는 일이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는 네. 고생하러 가는구나. 네. 나 부럽지 뭐 이런. 근데 퇴직하고 그걸 진짜 가서 해봤어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나는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있는데 남들은 막 그 아침 치열하게. 출근하는 기분 예. 아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즐겼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그래서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혹시 행복해하셨나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네. 제가 22년을 아. 우물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소속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귀속돼 있다는 네. 이런 느낌들이 부자연스럽다. 네. 나가고 싶다. 뭐 예전에 역마살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지금 근데 너무 좋으시겠군요. 그러면. 지금은 네. 너무 자유로운데 자유감. 이제 그렇죠. 굉장한 자유감이 있는데 프리랜서하고 직장인의 딱 차이는 자유감하고 불안감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의 수입에 대한 불안감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유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아까 그 찻집 얘기하실 때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간혹 합니다. 네. 예. 자유감 하니까 자유감이죠. 락덕 말씀하실 때 너무 저도 같이 기쁜 거예요. 잠깐, 소장님의 그 자유로움이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예. 네.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 그 현재 사내도서관은 운영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사되는지 궁금해요. 그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요. 원래 이제 제가 아시아나에서 신입사원들한테는 꿈에 대한 비전의 향기라는 강의를 했었고 대리가 되면 메모의 기술, 꿈을 위한 메모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과장이 되면 독서의 향기에서 이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회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사내 도서관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나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도서관 그러면 굉장히 큰 도서관을 생각을 하세요. 네. 멀리 있고 가면 몇십만 권의 장서가 네, 있는. 맞아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멀리 있는 큰 도서관 가도 대다수 90%는 읽지 않는 고전이라든가 전문서라든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책이고 한 20% 정도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책이라는 거죠.
그 정도 책을 멀리 있는 곳 찾아가라가 아니고 주변에 갖다 줘야 된다. 요즘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그냥 스마트폰, 게임, TV 이게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독서 중요하니까 가서 해라. 이래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것보다는 좋은 책을 자꾸 보이는 데다가 생활 속에다 넣어주면 좋다. 이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는 네. 책을 직장인의 생활 공간 안에다 그러니까 오가는 출퇴근 공간 아니면 휴게실 뭐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설치를 해주고 또 매달 그런 책 직원들이 요청하는 도서 베스트 스테디셀러 몇십 권을 계속 교환도 해주고 우와. 또 한 가지는 뭐 보통 가보면 종이로 대출 관리하던가 뭐 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안 써놓고 그냥 가버리시고. 아직도 네. 아날로그하게.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야. 같이 일괄적으로 다 넣어드려서 네.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아주 저렴하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별로 없이 편리하고. 직원들한테 좋은 알찬 도서관을 선물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너무 멋진데요. 사실 보면 회사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나와 보니까 더 그걸 많이 느끼는데요. 어느 기업가나 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대다수는 서가가 있는데 있지만 동일한 현상이 다 먼지가 뿌옇게 쌓인 장식장으로 전락이 있다는 거. 그렇군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죠. 가정이나 회사나 또 카페가도 비슷합니다. 카페가도 독서용이 아니고 다 디자인 디자인용, 인테리어용 인테리어용으로 그런 거 하세요. 우리나라 뭐 기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책이 몇천 권 있는데 빌려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얼마 세상에. 전에 네. 그런 카페 갔다 왔어요. 그래요? 책이 정말 엄청 있는데 많은데요. 빌려볼 볼 수는 수는 없습니다. 없대요. 아니요, 꺼내 볼 수도 없어요. 네. 그냥 꺼내볼 수도 정말 없어요? 인테리어용이더라고요. 인테리어용이죠. 모객용, 호객용 아, 두 분 네. 거죠. 오셔서 저 멋진 네.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유포하세요. 지적인 이런 거죠. 공간 같은 느낌만 그렇죠. 주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네. 츠타야를 가면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독서하라는 거죠. 와서. 그렇죠. 그렇죠. 독서하라는 거죠. 또 북카페면. 근데 우리나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읽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본질에 이게- 충실한 곳을 예. 따라야 그러네요. 되는데 별로 문제점을 안 느끼는 수도 음.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극명한 차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가도 1층 로비 같은데 책장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가보면은 다 이제 그 별로 안 읽는 책들 있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쵸. 거기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도서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잖아요. 많이 가보면 기업들이 기부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아. 근데 어떠세요? 기부할 때 좋은 책 내놓으세요? 잘 안 읽는 책 내놓으실 것 같아요. 기부할 때 제 기준은 이제 제가 읽었는데 더 이상 소장하지 않는 책, 그죠? 예, 그런 책을 진짜 내가 내놓죠. 소장해야 될 책은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기부 받은 도서로 도서관이 운영된다는 건 그다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거죠. 좋은 책이 있다는 보장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기부받은 도서관 또 새로 산 도서 가지고 기업들이 오픈할 때는 꽤 좋게 오픈을 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업에 있는 사람이 독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 매달 좋은 책 수십 권을 구매한다는 게 전혀 쉽지 않아요. 잘못 사면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경영층이 딱 애정을 끊는 순간 기업의 도서관 또 이제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담당자의 애정이 식으면 직원들의 애정도 식는 거죠. 그래서 다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떡은 떡집에 맡기라고. 저희가 전문가. 그렇죠. 120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유경제 개념으로 우와. 가격도 엄청 다운시키고 우리가 계속 공급을 이야.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요.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네. 요즘 자주 듣는 얘기가 돈 안 되는 일 한다 너. 아. 두 번째 나라가 해야 될 일 네가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럼 많이 듣고 김상경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저기로 보내야겠는데 국회로 보내야 돼요. 저도 네. 요즘 나온 신간이나 이런 것들 읽고 싶은 책들 도서관 가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거를 희망도서 신청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가끔씩 승인이 안 나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는 게 코딩이나 뭐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관련을 하면 사람들이 대중화돼서 읽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제가 두 그래요? 번인가를 신청한 거를 그거를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 서비스도 이제
한 달에 보통 40만 원의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수백 권의 책, 도서 교환, 시스템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그 정도 네. 받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은 책을 여러 도서관에 이렇게 교환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네. 한 군데에서만 소비하는 책이면 거기다 비치하고 나서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 넣으면 싫어하거든요. 누가 이런 책을 보냐.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된 고전이라든가 완전 전문서는 본인들이 사서 봐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듣고 계신 회사원 분들이 회사에 많이 요청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저희도 그런 이런 생각을 서비스 많이 받고 합니다. 싶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경영층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경영층이 들으시면 사장님들 특징이요. 네. 이제 보편적인 특징. 사장님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책 아, 있는 책 앞으로 데로 가시나요? 제가 앞으로 가십니다. 경험이 제가 많은데요. 아시아나 사장님은 그런 건 아니고 아시아나 사장님은 독서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제가 독서 모임 만들어서 어제도 아시아나 독서 모임 했었는데 1년에 2번은 항상 오시거든요. 네. 멋지시다. 네. 여기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장님들 보면 책을 안 읽는 걸 제가 아는데도 사장님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는 서가 앞으로 가십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러면 책 읽는 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설정샷 찍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전국 기업에 3,000개 정도 도서관을 만들고 네. 싶다는 생각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서는 저도 책을 내봤지만 우리나라는 일세가 70% 정도는 일세가 소비가 안 된답니다. 2, 3천 권도 안 나가고 사라진 책이 너무 많다는데 네. 일본에서는 도서관에서 일세는 다 소비가 된대요. 와, 훌륭하다. 그렇죠. 인프라가 돼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독서량도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세는 도서관에서 없어지고 6배의 인구가 1억 2천 3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면 15배 정도 독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순수하게 책만 보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책만 쓰고 살기에는 되게 힘든 인구도 작고 도서관도 적고 독서 인구도 작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에 한 3,000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면 견물생심처럼 견서생도가리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 유희도. 근데 또 책을 네. 여기 있는 책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든 네, 거예요. 좋은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같이.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내가 이렇게 소장해야 된다는 문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읽고 나서 한 번 읽고 거의 안 읽으시니까 기부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는 다른 쪽에 가면 좋은 책이라면 다른 데에 갖다 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문화가 좀 생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최근 수개월 전에 저희가 에어부산 네. 승무원 라운지에 도서관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60%가 항상 대출 상태입니다. 이야. 견서생독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예. 했는데 분명히 그 승무원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책을 읽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쁘시니까. 그죠? 예. 근데 누구나 보면 마음속에 독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책이 네. 필요하다. 정동진에 가면 막 외치잖아요. 네. 독서하자. 해 뜰 때 잠시 그렇죠. 결심하죠. 담배 끊자, 영어 공부하자. 뭐 다이어트 대표적으로 돌아오면서 길 막히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까먹고 화내고. 이렇게 그러죠. 화내면서 길 이렇게 막히는데 집에 뭐 처박혀 있지 하면서 잊어버리지만 네. 독서가 그 중에 항상 들어간다. 근데 이제 바쁘니까 아니면 다른 유혹이나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도서관이나 서점 찾아가기는 힘들어요. 네. 아주 의지가 아니면 목적 의식이 있지 않으면. 근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데 갖다 주면 그 마음이 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 승무원들 보면서 이게 진짜 네. 보이는데 좋은 책을 계속 노출시켜서 유혹만 해준다면 그 중에 20, 30%는 실천하는구나 이 생각을 책으로 하는 유혹을 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책을 여러 권 내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10년에 걸쳐 한 권을 내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완전 대작, 절대 영감. 자, 그 책에 어떻게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는지 또 그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시아나에 22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원래 입사에서는 이제 조종사 자격 심사하는 독특한 팀이죠.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려면 네. 그 노선 항로에 대한 자격 노선 자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네. 이제 제가 행정 업무를 했던 거죠. 어. 거기에 6년 있다가 또 인터넷 쪽 가서 5년, 또 음. 마지막에 11년 동안 인재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이 시작되던 초창기에 신설팀 인터넷 팀에 갔더니 보통 새로운 업무는 선배한테 배우거나 선배가 처리했던 문서로 배우잖아요. 네. 네.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신설팀이니까 어머. 네. 종이 한 장도 없고 선배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라. 아. 뭐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이제 제가 조종사들하고 근무하다가 항상 제가 서포터즈란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은 나보다 서너 배 많이 받지 아. 부장 임무는 조종사들이 다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여기는 조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듣던 차에 아시아나 인터넷 팀이 만들어지니까 인터넷 전문 지식 있는 사람 지원해라 이런 공문이 떴어요. 어. 그걸 지원해서 제가 1등으로 뽑혀갔는데 이야. 역시. 제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아시아나 인사팀장이 동기인데 네. 그 당시 저한테 이력서를 너무 잘 썼대요. 아. 근데 이력서를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거죠.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갈급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엄청 뻥을 이렇게 간절함이었군요. 그러니까 뭐 문장 안에 굉장히 인터넷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엄청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갔는데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그냥 인식이 돼버린 거죠. 어. 내가 그렇게 의도를 한 거니까. 근데 물어보면 네가 1등이잖아 뭐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항상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사표를 가슴에 가지고 다녔죠. 내가 아. 개발자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제가 클라이언트잖아요. 네, 네. 몇 그쵸. 천에서 몇 억을 주고 돈을 일을 시키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전문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엄청 했죠. 내가 발등을 찍었구나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내부에서 배우려고 해도 배울 곳이 없어서 사표를 낼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때 사표 낼 용기는 없어서 밖에서 배워야지 그러면 안에서 못 배우면 밖에서 배우면 되지 하고 테헤란으로 한 3년 출근한 것 같아요. 저녁에.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야. 거기 가면 20대 웹 디자이너, 웹 기획자, 웹 마스터들이 모여서 지식 세미나 커뮤니티를 하고 있었어요. 네. 30대 중반에 가서 20대 초반에 디자이너가 제 앞에서 담배 피우고 할 때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제가 지적으로 너무 얘들한테 열등하다는 생각이 많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되니까 독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와, 독서의 시작이 거기서. 독서. 그러니까 저는 땅끝마을 해남 출신이어서 집에도 책이 없었고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이 없었고 중학교도 도서관이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나에서 제가 독서 강의를 하면 문학소년이었으리라고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남 가봐라 책이 있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땅끝마을을 안 가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생존을 위한 독서를 시작했던 거죠. 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재개발팀에도 이력서를 제출해서 인재개발팀에 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네. 유리하셨겠어요. 네. 이제 독서법을 우연히 발표를 했어요. 사내에서 3분 스피치로. 근데 임원이 보시고 너무 놀란 모습에 제가 놀라가지고 이게 재밌는데요? 뭐지? 그러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두 번째 이력서를 썼죠. 아시아나 교육팀장님, 저는 인터넷을 하고 있는 김상경 과장인데 제가 독서를 위해서 이런 도구 가지고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후배들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인재개발팀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11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강의도 했고 수많은 강사 불러다 강의시켜보고 독서를 계속 했는데 독특한 현상을 느꼈어요. 네. 뭐냐면 수많은 저자나 강사들이 한 가지 자원으로 성공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를테면 목표만 있으면 성공한다 1, 2, 3, 4 메모만 잘하면 성공한다 1, 2, 3, 4 네. 인맥 관리만 잘하면 성공 이런 책이나 강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 이래서 자기개발서를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뻔한 얘기다고. 어떠세요? 살아보면 인맥 관리 하나로만 성공이 돼요? 안 되죠. 얼마나 이렇게 많은 때가 좀 것들이 묻으셨구나. 필요한데. 네, 복합적이죠. 아, 상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것 한 가지 네. 자원 관리 잘해서 성공한다는 건 저는 약간 맞아요. 허상이고 사기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일이 숲을 먼저 보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인생이라는 숲을 보고 그 안에 나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 개발해 그러면 영어 공부부터 하는 네. 거죠.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건지는 묻지도 않고 그냥
영어 나무 밑에 가서 도끼질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딴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느낌은 절대감을 쓴 게 인생 경영학 개론서 같이 쓴 겁니다. 대학교 저 경영학과 나왔는데 1학년 들어가면 100% 개론부터 가르치거든요. 네. 그 개론 안에 다양한 자원, 회계니 재문이 이게 나오고 2학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역학관계를 알고 강론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도 저는 회사 경험하고 동일하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뭐 힐링 캠프나 웃음 치료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돈은 본인만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지 않고. 이거 공감되죠? 그 책 앞에 혹시 인생 경영학 개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아우, 그냥 이제 있었어야 돼요, 이거. 기자로. 출판사에서 반대합니다. 그런 용어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책을 많이는 안 썼지만 작가는 작품을 쓰고 싶고 출판사는 상품을 만들고 맞아요. 싶은데 너무 공감되는데. 칼자루는 누가 짓냐면 출판사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출판사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인생 경영학 개론 그러면 무슨 교과서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쓰지는 못했죠. 아. 네. 뒤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 서평이라도 달 때 그 단어 썼으면 도움이 되지 강의할 않았을까?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많이 합니다. 하세요? 왜 네.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핵심 인재 과정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네. 그 핵심 인재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아시아나에서 가장 성장을 시켜야 될 미래 인재를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을 해외 MBA에 몇 억 투자하고요. 지역 전문가도 6개월을 봉급 주고 그쪽 교육비 다 해서 투자해서 보내고 국내 MBA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거는 기업들은 중요한 자원이 뭔지를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관리해야 된다는 핵심 자원을 다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머리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실 그래도 실패한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영감 안에다가 4가지 우리 인생에서 꿈을 위해서 꼭 관리해야 될 4가지 핵심 자원 4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죠. 엄청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인간이 원시시대에 보면 네. 돌도끼를 들고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그 문명이 지금처럼 4차 산업을 논할 수 있었던 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지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도구의 중개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시스템인 거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을 훨씬 초월하게 해주는 게 시스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 또 인간은 추상적이지만 창조적인 쪽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반복 업무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얘기인데 인생이 소중할까요? 회사가 소중할까요? 인생이 소중하죠. 그죠. 제 나이 또래 신입사원들은 상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회사라고 말했을 것 그죠. 같아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요즘 친구들은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세요 하고 주저없이 당연히 신입사원인데도 상사가 얘기해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일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 소중하다는 인생을 위해서 시스템 좀 써봐 그러면 지겨워 죽겠는데요. 시스템은 일하면서 너무 많이 해서 싫어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삽질을 줄이려면 인생에서 뭔가 자기 소중한 자원이 뭔지 인식해야 되고 그걸 머리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내가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깊은 영감이 오네요. 네.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 그 작가님 책을 읽고 네. 실천해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든 직장 생활은 시스템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하면 일하는 거야 이런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시중에 나오는 유명한 다이어리들이 다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네. 시스템 맞아요. 다이어리. 그렇잖아요. 자기 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그거 쓰거든요. 이제 그런 그렇죠.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작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래요? 지나가지고 네, 아직도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반도 못 간 것 같은데. 저희가 막
다음화로 연결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작가님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멋진 말씀을 또 다음화에 듣는 거로 하고 예, 이번 화는 질문 몇 개 못 아쉽지만. 드렸지만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도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